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영훈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조절과 균형이 가능한 우리 몸의 화학물질 호르몬, 이 건강 365가 마련한 기획 호르몬이 답이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천 가지나 되는 호르몬 중에 사랑의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어제 말씀을 나눴던 식욕과 비만 호르몬에 이어서 오늘은 성장 호르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성장기 아이들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성장 호르몬은 평생 나오는 호르몬이고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육 호르몬으로도 불리는 성장 호르몬을 높이는 것으로 근육뿐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만족스러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의 사소한 움직임도 운동 효과로 성장 호르몬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나이가 들수록 근수주로 불릴 만큼 근력이 부드러워지는데요. 노력으로 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일까요? 도시 아이들의 달빛 창가에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 365 추석 기획 호르몬이 답이다. 4천여 가지나 되는 수많은 호르몬 중에서 알려진 것은 고작 100여 개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호르몬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호르몬, 또 스트레스 호르몬, 또 식욕과 비만 호르몬에 이어서 오늘은 성장 호르몬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의 안철우 교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호르몬 이야기 아쉽지만 오늘 또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 함께할 얘기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네. 근데 이 성장 호르몬에 있어서는 좀 오해가 있다면서요? 예, 성장 호르몬 그러면은 아이들 성장에만 이제 관계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나이 드신 분은 필요 없다. 또 오개가 성장 호르몬은 사춘기 때, 성장기 때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고 성인들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성장 호르몬은 평생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 성장에만 필요한 호르몬이 아니고 우리의 이제 노화하고 직결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난 이미 다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 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흔히 이제 우리가 성장판이라고 해서 네. 아이들 성장판이 다치면 어떡하나 키가 다 큰 게 아닌가 이런 걱정 많이 하게 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그런 시기에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고 평생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성장 호르몬이란 게 도대체 뭔지 이게 어디서 분비가 되는 건지요? 네,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7가지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호르몬입니다. 뇌하수 전엽에서 나와서 그게 분비되면 간으로 가서 이제 IGF-1이라고 인슐린양 성장 인자가 돼서 우리 몸 여러 가지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피부에도 관련이 있고요. 콜라겐도 합성하고 뼈도 이제 키우고 근육도 만들고요. 대신에 이제 지방은 없애고요. 그다음에 뇌의 어떤 인지 기능은 높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도 역시 다른 호르몬처럼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이제 뼈의 길이를 높이고 부피가 성장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춘기 그렇죠, 때. 그렇죠. 성장판이 닫히면 그게 안 되지만 이미 커진 키를 더 키우게 하지는 못하지만 성장 호르몬은 계속 나와서 우리의 근육과 지방의 양을 결정하고 피부와도 관련이 있고 모발도 관련이 있고 실제로 어떤 인지 기능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어떤 세포들이 증식하는 거 그게 암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암과도 관련이 있는 게 성장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성장판이 닫히고 어느 정도의 키가 다 크게 되면 네.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네. 성장 호르몬은 끝난 것이다라고 잘못 알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성장 호르몬은 그래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나와줘야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화가 폭풍 노화가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같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이살이라고 불리우는 그 나이살 뭐 이런 거 노화가 왔을 때 제일 두드러지는 게 피부색이 좀 거미투투해지고 또 뭐 주름이 잡히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성장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확 늙었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는데 폭풍 노화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와서 분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군요. 그 성장 호르몬이 결국은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예.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더 빨리 늙는다. 네. 맞습니까? 성장 호르몬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요. 생각을 해보면 성장 호르몬의 기능을 연상해서 보면 근육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지방은 늘어나고요. 또 지방이 재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유방이나 중부에 있어야 할 지방이 예. 배로 쌓이게 되고요. 남자들도 배로 쌓이고 그래서 내장 지방이 생기고 근육은 약해지고 일단 그게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기력이 떨어지고요. 그건 감소가 오게 되겠죠. 근육이 없어지고 또 성장 호르몬이 또 부족하게 되면 이 그 콜라겐 합성이라든가 피부라는 게 표피, 진피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하 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름이 이제 골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주름들이 막 생기니까 또 피부 색깔에도 이제 성장 호르몬이 좀 이렇게 잘 환하게 해야 되는데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가 확 내려가는 거죠. 게다가 또 성장 호르몬이 뇌 인지 기능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건망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결국은 노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부족한 사람들은 이 가속 노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노화라는 걸 뭐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나이가 들면서 이런 성장 호르몬이 어쨌든 저쨌든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예.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는 저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어차피 호르몬 나이 들어서 떨어지는데 뭐에 호르몬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또 가장 또 호르몬에 관련돼서 불안한 거는 호르몬 치료를 받다 보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없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호르몬 치료라는 거는 뭐 필요 이상으로 100살, 200살 호르몬 관리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또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10년마다 14.4%씩 감소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높았을 때보다 60대는 50% 떨어지고 70대는 20% 떨어지는데 그게 더 일찍 떨어지거나 더 빨리 가속화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자연적인 성장 호르몬의 감소를 유지시켜주고 그런 쪽으로 가게 하는 거가 호르몬 치료고요. 그리고 또 이런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암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왜 교통사고가 무섭다고 자동차를 안 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대신에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죠. 그렇죠. 다 각각의 운전자들이 빨간 손일 때는 쓰고 초록색일 때는 또 직진하고 예. 또 좌회전이 꺼켜지면 좌회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 호르몬 치료도 우리가 그런 규칙을 잘 지키면 안전하다. 문명의 이기고 의학의 발전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대를 넘어가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왔을 때에 비교했을 때 한 20%밖에 안 나온다는 거네요. 네. 예. 그럴 때 이런 이제 호르몬 치료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성장 호르몬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 근육 호르몬과 음식 호르몬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근육 운동을 하면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되고요. 또 이제 성장 호르몬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방이 많은 음식 같은 거 먹게 되면 뇌하 수치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요. 또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운동, 음식 이런 것도 있지만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수면. 그래서 우리가 멜라토닌 호르몬을 성장 호르몬의 짝꿍 호르몬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예. 멜라토닌 호르몬이 10시, 11시 나오면 2시간 있다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막 1시, 2시에 일어나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늦게 지연되거나 나중에는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잠을 잘 자야 키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줘야 2시간 있다가 새벽 2, 3시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보면 당뇨병 환자들 공복 혈당이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멜라토닌이 나오고 3시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가 아침 7시에 피를 뽑으면 그게 공복 혈당인데 이게 이제 차례대로 이제 밀리는 겁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1시에 나오면 성장 호르몬이 5시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아침 혈당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복 혈당이 높은 겁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당뇨 위험도 있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군요. 당뇨 위험도 있고 공복 혈당이라는 그 요소는 예. 이 수면의 질과 수명 시간하고 관련이 있고요. 근데 식후 혈당은 대개는 또 이제 식사하고 운동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이 합쳐져서 만든 개념이 당화 아리숙소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근육과 음식, 수면이 중요하다는 거. 네. 성장 호르몬에 있어서. 이제 운동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성장 호르몬을 높이기 위한 운동 가운데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뭐 아주 소소한 운동들, 습관들 이런 것들도 성장 호르몬을 높일 수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펌프에 보면 마중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잘 만들려면 식품 중에서는 이제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야지만이 성장 호르몬의 재료가 되니까요. 특히 L카르니틴이라는 이제 아미노산이 있는 그런 단백질들, 불포화 지방이 많은 단백질들을 먹으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생기고 예. 성장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잠을 잘 자야 되지만 운동은 근력 운동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나 호르몬은 되게 이제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데 성장 호르몬은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 근력 운동은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격일로 하면서 한 150분 이상은 하는 게 좋거든요. 예. 근데 그런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마이오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성장 호르몬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마이오카인 근육 호르몬은 되게 간단한 운동만 해도 그게 이제 인대 수축과 긴장이 마이오카인 분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바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추석 때 모여서 텔레비를 보면서도 가족들이랑 이렇게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종아리를 가자미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갖다 늘렸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교대로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해서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한 세트로 3세트 정도 하시고 하루에 3사이클 정도만 해도 이 충분한 마이오카인 분비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예. 또 이렇게 서서 TV를 보시거나 차례 기다릴 때도 예. 발뒤꿈치 운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이렇게 늘렸다 하는 것도 한 10번, 12번 정도 이렇게 발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한 3사이클 정도 까치발.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루에 한 3사이클 정도 해도 우리가 필요한 근육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되게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근육 호르몬이 결국은 성장 호르몬 있잖아요. 예. 분비를 갖다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수시로 꾸준하게 일상에서 발뒤꿈치를 드는 동작 같은 거 간단한 동작이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동을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네, 예. 평소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네. 단단하게 하는 것들도 네, 예. 충분히 이런 호르몬 분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예. 꾸준히 하셔야 하는 게 네. 중요한 거고요. 예. 또 성장 호르몬 얘기할 때 멜라토닌이 빠지지 않던데 네. 흔히 이제 멜라토닌 하면 수면 호르몬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연관이 있나요? 멜라토닌이 나오고 한 2-3시간 있다가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멜라토닌은 이 송가샘이라는 데서 쭉 나와서 송가선에서 나온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한 2시간이 있다가 성장 호르몬이 또 이렇게 이제 뇌하수체에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우리가 짝꿍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려면 멜라토닌이 많이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성장 호르몬 분비에 좋습니다. 예. 반대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키는 가장 또 주범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공부하고 수업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그러면 운동 안 시키고 막 키가 안 크고 그래요. 나중에 뭐 시험은 잘 보더라도 이렇게 키가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예. 스트레스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 또 이게 방해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또 멜라토닌 호르몬이 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하면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 중요한 호르몬이고 반대되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은 역시 중요한데 그건 반대 방향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제 딸 아이가 키가 좀 잘 안 크더라고요. 네. 예.
공부하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줘서 그런가 하고 좀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예.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스트레스도 성장 호르몬에 있어서는 적이 될 수 있다. 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호르몬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충분한 양의 성장 호르몬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숙면이고, 근데 이게 노인들은 왜 잠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푹 못 주무시니까 성장 호르몬이 좀 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갱년기라는 게 어떤 이제 호르몬의 그 저하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 호르몬에 저하된 한 시점이 아니고 이 다양한 호르몬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무대 위를 퇴장하는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되게 이제 성호르몬 같은 경우는 남자는 40대 초반, 여자는 50대 초반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예.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성장 호르몬을 이제 갖다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60세가 되면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까 60세가 되면 또 제2의 갱년기를 맞게 되는 거고요. 예. 70대가 되면은 이제 그 성장 호르몬 대신에 썼던 멜라토닌이 또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불면증이거든요. 예. 잠을 잘 수가 없다. 자다가도 계속 깬다. 그리고 이제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 얘기하는 이유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아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멜라토닌, 뭐 옥시토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없어지고 그나마 이제 갖고 있는 멜라토닌이 없어지는 시점이 70대 정도부터는 쭉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노인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결국은 호르몬 하나를 꼽으라면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도 65세부터 없어지니까 예. 우리가 보통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70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노인들한테 가장 어려운 호르몬이 있다면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잠을 그러면 어느 정도 자는 게 좋을까요? 몇 시간 정도 자야지 이런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최대한 촉진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잠의 뭐 시간은 개인차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수면의학에서 얘기하는 충분한 수면이라는 건 6시간 또는 8시간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수면의 시간이 그 꿈을 꾸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REM 수면이라고 하는데 렘 수면이라고 렘 하죠. 수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렘 수면과 논 렘 수면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갖다가 충분히 우리가 이제 보통 그게 하나가 커플이 돼가지고 한 3사이클 정도 돌아가는 게 6시간, 8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를 해야지만이 사실은 이제 나쁜 기억들, 내 마음속의 스트레스, 그게 렘 수면을 통해서 다 꿈을 통해서 없어지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내 감정을 정리하고 내 건강을 정리하고 몸을 청소하는 거죠. 우리 식당에 가면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에 이제 식당을 치워놓고 손님을 받는 것처럼 다시 이 잠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잠의 시간이 충분해야지 브레이크 타임이 너무 짧아가지고 새로운 손님을 받을 수 없으면 식당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6시간, 8시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3번 정도 사이클 돌 정도. 그러니까 네. 꿈을 한 3번 꿔야 된다는. 네, 3번 정도 이제 예. 이 바닥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잠에 또 적하면 요즘 휴대전화가 꼽힙니다. 휴대전화 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네. 지금 뭐 디지털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이 휴대전화에 대한 중독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많은데 도파민 호르몬이 물론 이제 관여를 하겠고요. 또 이제 이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 휴대전화를 보게 되면은 많이 안 나오게 되죠. 예. 멜라토닌 호르몬은 송가상에서 빛이 들어오면 일단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둡게 해야 밤이 돼야 이제 잠이 오는 이유가 겨울에 잠이 많아지는 이유가 어두우니까 일찍 해가 지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밤에 자지 않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보거나 태블릿을 보게 되면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블루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은 블루라이트가 TV보다도 강하거든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게 되니까 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한테 분비에는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 멀리하는 거 이게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오게 하고 그래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생각하게 되면 휴대전화를 멀리하는 것이
멜라토닌을 많이 나오게 해서 성장 호르몬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이 성장 호르몬이 어떤 그 갱년기 증상과도 상관이 있습니까? 뭐 여성 갱년기나 이런 호르몬 분비에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질 때도 예. 사실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때 같은 그런 어떤 출렁대는 감정들, 출렁대는 어떤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이 제2의 갱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1의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 가지고 느끼는 다양한 안면 홍조라든지 땀이 나고 덥게 느껴지고 불안하고 그런 게 있듯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성장 호르몬은 계속 나와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견뎠던 것을 60세가 넘으면 또 그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갱년기를 한번 겪었는데 또 갱년기라고? 이게 뭐지? 그렇죠. 예. 그게 제2의 갱년기라는 제2의 거거든요. 갱년기. 예. 그게 성장 호르몬과도 연관이 있는 거네요. 예, 모든 호르몬들이 유지되고 있다가 한번 이게 출렁될 때 내 몸에서는 그런 어떤 갱년기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 운동, 음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식욕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음식이 중요하지만 거기도 운동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욕 호르몬에 있어서는 이제 칼로리 같은 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식보다는 운동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운동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근력 근육 운동, 운동. 예. 근육 운동도 있고 또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는 마이오카인 분비 운동, 근육 호르몬 분비 운동, 그런 운동이 중요한데 예. 또 여기서도 운동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예. 성장 호르몬도 호르몬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재료가 필요한 거죠. 단백질. 예, 그래서 그 재료가 양질의 단백질, 그래서 뭐 L카르니틴이 많은 뭐 양고기라든지 불포화 지방이 적은 고기를 먹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이제 합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예. 햇볕, 뭐 비타민 D 이런 것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햇볕과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멜라토닌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멜라토닌하고 성장 호르몬이 짝꿍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볕, 비타민 D, 산책 이런 것도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운동에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성장기의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성인들에게도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을 높이기 위한 방법 말씀 들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곡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예. 김필과 김창완 씨의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청춘. 예,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중학교 때 들었을 때는 야, 이거 참 그 막연히 좀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한 느낌, 청춘이 보낸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런 청춘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호르몬이 답이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청춘 노래를 조금 약간 구성지게 듣지 마시고요. 예. 이 구성지고 우리가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이 청춘 노래를 들으면 예. 뭔가 이 청춘 노래가 달리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 청춘 노래 들으면 아, 맞아. 그런 시절이 있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호르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호르몬을 예. 통해서 그 청춘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자, 호르몬이 답이다. 예. 청춘. 김필과 김창완의 목소리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 365 추석 기획 호르몬이 답이다.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춘 듣고 왔습니다. 예. 이 호르몬 관리만 잘해도 또 건강하게 젊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호르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듣고 있는데 만능 호르몬으로 불리는 호르몬이 있다면서요?
예, 뭐 말하자면 이제 그 감초처럼 촉매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만능 호르몬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약방의 감초처럼. 예, 근데 뭐 어느 호르몬이 안 중요한 건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오늘 여러분 청춘 노래 들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호르몬 얘기 듣고서 그 전의 느낌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나도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호르몬의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요. 예. 그 스위치가 바로 이제 만능 호르몬이와 불리우는 마이오카인입니다. 마이오카인. 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이오카인은 그럼 무슨 뜻인가요? 예, 마이오라는 건 근육이고요. 예. 카인이라는 것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디포카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아디포는 지방이고 카인은 호르몬이니까 아디포카인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뉴스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사이토카인 폭풍 해가지고 사이토카인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들어봤어요. 예. 조금 이제 어렵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이토가 결국은 세포고 예. 카인은 호르몬이거든요. 예. 그거는 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결국 이제 우리가 뭐 큰 감염 같은 거 있다가 예. 거기서 치료하면서 세포가 죽으면서 사이토카인이 확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이토카인 폭풍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얘기가 좀 딴 일로 흘러갔지만 마이오카인이라는 것은 마이오가 근육이고 카인이 호르몬이니까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완전히 확정돼서 파악하지는 않지만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우리 몸의 호르몬이 한 3,500에서 4,000가지 있다 그러면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 한 200가지 정도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00가지 정도의 호르몬이 결국은 이제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 이 호르몬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운동할 때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거군요. 예. 뭐 근력 부자 또 뭐 근수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근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럼 노력하면 이런 마이오카인 분비를 높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 호르몬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분비하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내의 어떤 노력과 나의 생활을 통해서 마이오카인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은 이유를 설명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내가 먹었던 칼로리를 이제 운동을 통해서 소모하니까 건강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사실 그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얘기는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니까 근육량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도 기초대사율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칼로리가 소모되죠.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운동이 건강에 좋게 되는 이유가 네. 특히 전신 건강과 관련돼서는 이게 운동할 때 나오는 마이오카인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하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마이오카인이 나오고요. 혈압을 떨어뜨리는 마이오카인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이 건강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미래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운동을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감염병 때문에 격리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골절이 돼서 운동 못할 수도 우리가 있고. 한번 또 코로나19 때문에 겪기도 했었고요. 예, 응급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 음식은 우리가 그 수액을 통해서 공급할 수가 있지만 이 운동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골절된 상태에서 운동하기는 쉽지 않고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제가 마이오카인 연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마이오카인을 갖고서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금상첨화적인 그 건강을 얻기 위해서 마이오카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내가 오늘은 바빠? 그러면 30분 운동한 것 같은 마이오카인을 분비시키는 약을 먹어볼까? 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올 수도 생각하는 겁니다. 있다. 예. 음식은 사실 뭐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주입시켜 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이렇게 과학까지 와 큐브로.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뭐 시켜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본인이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앞으로 또 뭐 이제 뭐 우주 시대가 되면 뭐 이제 뭐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한다는 것은 아하.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근육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고, 이 근육이 단순히 이제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뛰어넘어서 어떤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근육이라는 게 뼈에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이동시키고 힘을 발휘하는 그런 조직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근육에서도 호르몬이 나오고요. 심지어 뼈에서도 호르몬이 나오는데 뼈에도 나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호르몬들이 근육 또한 그 전신 건강과 연결되는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근원지도가 바로 근육이다라는 네네. 거고요. 마이오카인 좀 생소한 면도 있어요. 이게 발견된 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발견된 지는 한 2000년도 초에 발견됐으니까 예. 사실은 지금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정도.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기능을 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발견 20년이면 또 다른 또 호르몬의 역사에 비해서는 좀 조금 오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시간은 꽤 지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기능이나 그걸 통해서 어떤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연구할 여지가 더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예, 밝혀내야 될 그렇습니다. 것들이. 예.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특히 아이리신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이라면서요. 예, 그 아이리신이란 호르몬이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처음 마이오카인에서 이제 나왔던 그 호르몬이고요. 예. 이 아이리신이라는 게 이제 그 말하자면 혈당이나 이런 쪽에 좀 주로 떨어지는 그런 호르몬으로 이제 규명이 됐습니다. 아이리신. 네네. 네. 이 이름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그 아이리스라고 그 저기 아이리스 알죠? 예, 그 예.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신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마치 우리가 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호르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호르몬이다 해서 아이리신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이제 이 아이리신이 알고 봤더니 근육에서 나오고 마이오카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 뭐 전달자 역할 이렇게 네.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이리스. 이게 어떤 그러니까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럼 아이리신을 비롯한 이런 마이오카인이 하는 일은 뭐 다양한가요? 네, 마이오카인은 일단은 우리 몸에서 그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이고요. 예. 지방을 또 없애는 호르몬입니다. 그것도 에너지를 또 생산하는 호르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하나씩 보면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이니까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근감소증이 중요한 호르몬이라 할 수 있고요. 지방을 없애는 호르몬이니까 젊은 여성들이 가장 고민되는 다이어트 또 뭐 젊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몸짱 예. 이런 거에 또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에너지를 만드는 호르몬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직장인들이 가장 또 걱정하고 힘든 거 만성 피로 이런 예. 거 이런 걸 때 또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된 호르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뇨에도 도움이 되죠. 당뇨에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건데 그걸 떨어뜨리니까 마이오카인이.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이 혈당암과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암, 치매까지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마이오카인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암이나 치매까지도 우리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암까지. 네. 근데 저희가 그 대장암 환자들 갖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예. 대장암 환자들의 예후 있지 않습니까? 예. 예후에도 보면 이 그 치료의 성공률이 높았던 사람들은 마이오카인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마이오카인이 하나의 어떤 그 치료의 예후를 판명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를 거듭될수록 마이오카인의 역할들이 많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 호르몬이 진짜 연구할 게 무궁무진하네요. 앞으로 할 것들이. 네. 교수님께서 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운동인데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예, 좀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마이오카인을 분비시키는 운동은 아주 막 근육을 많이 만들어내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일단은 이제 이런 마이오카인이라는 게 만능 호르몬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호르몬이고 그러니까 몸을 일단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움직여야 되고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마이오카인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마이오카인은 이제 우리가 뭐 걷고 뛰고 하여튼 모든 시작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시동을 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요. 마이오카인을 갖다가 더 많이 분비하려면 같은 운동이라도 이게 이제 항중력 근육이라고 해서 근육 그 중력과 반하는 근육을 좀 자극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가자미 근육이라든지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근육들, 그러니까 이두박근이나 대퇴사두근, 뭐 삼두박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중력근을 조금 더 자극시킬 수 있는 운동을 좀 섞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운동의 강도를 네. 그 이후에 조금씩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이 포인트인데요. 근데 운동의 강도를 이제 내가 너무 힘들게 운동하면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중등도의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기한테 맞는 운동. 예. 네. 이제 근력 운동이고 이제 유산소 운동도 있잖아요. 네네. 예. 물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합니다. 네네. 예. 그럼 이 호르몬에 있어서는 근력 운동이 좀 더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유산소 운동은 이제 호르몬도 각자 이제 또 그 맞는 여러 가지 그 자극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인슐린이나 이런 식사와 관련된 것들은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마이오카인 그 근육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은 식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운동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같은 운동이라도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과 같은 식사와 관련된 호르몬에 영향을 줄 것 같고 그 우리가 이제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은 성장 호르몬이나 마이오카인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운동에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칭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좀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호르몬 연관 관계가 있군요. 네네. 예. 운동은 뭐 골고루 그럼 여러 가지 다 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근데 특정 하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골고루 해야 되고요. 우리도 밥도 왜 균형 잡힌 영양소 식단이 중요한데 그 대신에 이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지금 어떤 운동이 더 필요할까.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운동이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지금 말하자면 유산소 운동과 관련된 호르몬이 더 부족한데 엉뚱하게 무슨 스트레칭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다 물론 좋지만 나한테 지금 가장 부족한 호르몬에 관련된 운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동안 이 호르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호르몬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불러일으키다, 북돋아 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호르몬은 호르마오라고 해서 그리스어의 불러일으키다, 북돋아 주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생기를 불러일으켜주는 화학물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원생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메바나 유골레나도 호르몬이 있고요. 있어요. 예, 식물도 호르몬이 있습니다. 식물도 있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이 생명체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의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호르몬에는 특히 이제 과유불급의 법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그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역시 균형이겠죠. 네네. 예. 과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적당히 잘 분비되게끔 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균형,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한 개의 호르몬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한 개의 호르몬이 많은 것도 문제고 적은 것도 문제라는 것도 과유불급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반대로 이제 그룹으로 따지게 되면 긍정적인 호르몬과 부정적인 호르몬, 그다음에 이제 기량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데 어떤 호르몬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있고요. 어떤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는데 어떤 호르몬은 혈압을 낮추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량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과유불급의 원칙도 이 기량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르몬의 균형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조절해야 하는 거고요.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 한 가지만 짚어주신다면요. 예, 사실 이제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질병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한테 경고를 보내는 고마운 친구 같은 화학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다 호르몬을 갖고 있고요. 내가 이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내는 과정인데요. 호르몬이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신호에 예. 경청하시라라고 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울여라. 예, 예. 예. 자, 건강 365 추석 기획 호르몬이 답이다.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안초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나흘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더 있으면은 이 호르몬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네, 잘 마무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추석 기획 호르몬이 답이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365 아이유와 김창완이 함께 부르는 너의 의미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